대입수 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입시에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인문 논술 100% 선발 대학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전형 방식이 바뀐 대학들까지 전부 정리해드리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해 논술이 본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논술 100%라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요.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 시험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논술 100% 선발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논술 100%에 수능 최저 기준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논술 100%의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군을 나눠서 대학을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논술 100%의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들 총 4가지 대학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과 수학 문제가 포함되어 출제가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문항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소문항까지 총 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배점 같은 경우에는 각각 25점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과 1-2에서는 비교하시오, 평가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1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분석해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항을 풀이를 해서 그걸 토대로 작성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3합 7 이내라는 최저 기준이 존재를 하는데 그 외에 모든 인문학과들은 최저가 없다는 점. 올해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논술 80%에 교과 20%를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논술 100%로 선발하는 걸로 변경되었으니까 올해 가톨릭대를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다음 한국기술교육대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일단 약수령 논술로 시험을 보는 학교이고요. 약수령 논술에서 수리문항은 출제되지 않고 오로지 국어 문제로만 출제가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4번째 학교 서경대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수령 논술로 출제되는 학교이고요. 국어 내문항, 수학 내문항 이렇게 총 8문항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경대학교도 올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26학년도까지는 논술 90%의 교과 10%를 반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논술 1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100% 선발이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존재하는 학교들 총 16개의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4합 8이고요. 4합 8 이내에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과목이 반영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 그리고 사탐과 과탐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제 문항 특성을 좀 보자면 크게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1에서 5번까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 3가지 중에서 문제 1번에 나오는 제시문 6과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될 거고요.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제시문 1에서 5번까지 중에 3개를 선택을 하고 제시문 7에 나와 있는 화자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는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점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 각각 50점씩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기준이 학과별로 조금 다른데요. 자전,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3합 5 이내를 맞춰주셔야 되고 그 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3합 6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탐구를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2외국어와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항 분석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세 문항이 출제가 돼요.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4개를 두 가지의 입장으로 분류해서 요약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자료를 분석해서 입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형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는 답안을 쓰게 구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점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은 40점씩이고요. 3번은 20점. 으로 배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강대학교입니다. 최저 같은 경우에 3합 7 이내에 상위 탐구 한 과목을 반영을 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최저 기준은 3합 7 이내에 3구는 상위 한 과목이고요. 올해부터 논술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로 선별되는 점. 한양대는 이제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이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인문계열에는 수학이 출제되지 않고 상경계열에서는 수학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계열별로 조금 최저가 다른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2합 5,
이내로 맞춰주시면 되고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에는 3합 5 탐구는 역시나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화여대의 특징으로는 국어 영역을 꼭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되는 점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열별로 문항이 출제되는 형식이 좀 다른데 인문 1과 인문 2가 있죠. 인문 1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되지만 수학은 출제되지 않고요. 인문 2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지 않고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경희대학교입니다.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3합 4 이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2합 5 이내, 체육계열 같은 경우에는 1합 3 이내의 최저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한국사 5 이내를 맞춰주시면 되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과목이 아니라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문계랑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자료 분석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고요. 사회계열에서만 수학과 자료 분석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도 올해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최저 기준이 변동되었는데요. 서울 캠퍼스 인문계열은 2합 4 이내 그리고 한국사 4 이내는 동일한데 이제 LD와 LT 학부가 작년까지는 2합 3 이내였거든요. 근데 이 학부도 2합 4 이내로 최저가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캠퍼스는 1합 3 이내였는데 2합 6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상위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사도 4등급 이내가 공통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되고 자료 분석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은 출제되지 않지만 자료 분석형 문항이 출제가 된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최저 같은 경우에는 2합 5,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하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국대학교도 두 가지의 전형으로 나눕니다. 일반형과 통합형이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출제되지 않고요. 통합형은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는 최저 기준은 2합 6 이내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시험은 약수령 논술로 진행이 되고 국어 8문항에 수학 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도 약수령 논술이고 최저 기준으로는 1합 3 이내고 탐구는 상위 한 과목 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항 구성으로는 국어는 9문항, 수학은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성신여대입니다. 최저 기준이 2합 7 이내에 3구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덕성여자대학교입니다. 최저 기준 같은 경우에는 2합 7 이내로 유지가 되고 3구 같은 경우도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하는 건 동일한데요. 올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올해부터는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나와 있고 제2외국어 영역을 영어 영역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올해는 최저 기준이 조금 더 덕성여대는 맞추기 수월해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올해 최저 기준이 변경이 되었어요. 작년까지는 2합 7 이내였는데 올해부터는 2합 6 이내로 변경이 되었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합 3 이내에 탐구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하고 약수령 논술로 시험을 출제를 하고요. 문항 구성은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2합 6 이내에 탐구는 상위 한 과목 그리고 한국사는 응시가 필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은 2합 6 이내에 탐구도 상위 한 과목이고요. 한국사도 응시가 필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문 논술 전형에서 논술 100%로 선발하는 학교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무려 20개의 명문대 대학에서 논술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작년보다도 더 늘어났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신 4등급, 5등급, 9등급까지도 학생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 시험으로만 내 논술 실력 100%로만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도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들도 있지만 본인이 전략적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 이 학교들에 대한 논술을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면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가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저 말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토지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입시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수시 전형 관련해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들을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으로 그거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